자, 원리학계입니다. 자, 원리학계, 원리는 뭘까, 원리? 원리는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건 뭐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리학계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그래서 옆에 보면 써있죠. 원리학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자를 받죠, 우리가. 이자는 왜 받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어떤 걸 포기했을 때 받는 비용. 그 기회비용 중에 제일 큰 건 또 어떤 비용일까요?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해 주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의 가치를 시간의 가치를 비용으로 제시한다는 무슨 말이냐? 시간이 많이 갈수록 이자는 많아져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은 측정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자는 왜 받냐면 시간의 가치 인정한다 했죠. 결국 뭐다?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월 1일 날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12월 31일 날 돈을 갚았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이럴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이자를 10만 원 더 받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아직 1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그러면 10만 원 못 받나요? 아니죠. 1년이 안 지났냐고요? 지났어요. 물론 횟수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뭐는요? 시간은 거의 1년 지나갔죠. 그럼 거의 1년에 가까운 이자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이자 왜 받는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간 흘러가면 반드시 이자를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자율을 계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단리라는 게 단리. 단리는 뭐냐면요. 같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우리가 이자로 받으면 우리 그걸 단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무슨 수열일까? 이거는 등차 수열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를 우리가 매번 똑같은 돈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좀 확대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이런 게 나오네요. 복리라는 게 나오죠. 복리. 자, 복리는 뭐죠? 복리? 자, 복리는 뭐냐? 자,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므로 원리학에서 원금을 다시 생각한다. 이 말을 다시 할게요. 자, 복리는 다시 하면 이렇게 했죠. 복리는요, 이자 금액이 아니라 이자율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자율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리법으로 하게 되면,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또 보실까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든 어디다가 이자와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우리는 다 복리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자를 계산할 때 복리로 계산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셨어요.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문제 일단 하기 전에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 노란색에 마치 만능인 것 같은 공식이 하나 있죠?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옆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공식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그냥 설명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죠? 자, 매년 초에 A만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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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큼씩 이렇게 입금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는 돈은 두 번째 됐을 때 시간이 1년이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1년치의 이자를 받게 됐네요. 자, 다시 3년이 되면 첫 번째 돈을 넣고 우리가 맨 처음 넣었던 건 한 번, 두 번이 됐으니까 이자가 두 번 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었던 건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한 번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N년이 됐을 때 N년 초에는 앞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면, 자, 1년 초에는 하나 있고 2년 초에는 두 개 있고 3년 초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N년 초에는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셋 해서 총 이게 몇 개 있을까? 이게 N개 있겠죠. 그 다음에 1년 초에는 A가 있는데 2년 초에는, 자, A의 1 플러스 R의 1승이죠.
3년 초에는 2승이고 그럼 N년 초에는 N-1승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림차수니까 차수가 떨어지도록 정리가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문제에서 요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n 플러스 1, 요거를 물어본다면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 등비 수열이고 자, 공비는 얼마고 1 플러스 r이고 됐습니까? 초항은 얼마고 초항은 a고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n개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계된 금액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합을 구한다면 S는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게 공비죠. 거기다가 초항이 얼마인가 했더니 A네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전체항이 몇 개? N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은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원리합계 문제는 솔직히 출제 빈도는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원리합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이놈의 공식 때문에 그래요. 이놈의 공식 때문에. 공식 필요 없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 지금처럼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문제에 있는 것들을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적습니다. 우리 이걸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반드시 원리합계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적는다. 알겠습니까? 돈의 흐름을 적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원리합계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고요. 자, 몇 가지 샘플 얘기 드리면요. 매번 똑같은 돈이 들어가지만 때로는 문제에서 매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 진짜 어렵다면 이자율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은 돈을 모으는 건데요. 돈을 갚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어차피 우리가 갚아서 줄어드는 이자나 내가 그걸 은행에 맡겨서 받는 이자나 이자율이 하나라면 똑같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정한 시점에 만약에 갚게 된다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돈을 모아서 한 번에 갚는 문제로 하시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겁니다. 그런 예제는 뒤에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